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느냐? 즉 문자를 만들 만한 능력이 정말 있었는가? 기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대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설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 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창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나란말씀이 뭐 이런 영화도 나왔죠. 그 영화에서는 신미대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등장하죠. 뭐 이 신미대사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인데요. 그리고 그 행적에 관련된 그 불교의 기록을 보면 신미대사가 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은 아직까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은 맞는 것일까요? 세종과 훈민정음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당시에는 이 한글의 창제는 극비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었거든요. 집현전 학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게 세종이 혼자서 극비리에 했다고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세종이 혼자 극비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은 세종이 한글 창제를 했다고 알리자마자 집현전의 당시 뭐 실질적인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제학 최만리가 대단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세종이 이것을 아예 전체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작했다면은 사실은 애초에 작업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아예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다면 적어도 성정원 일기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 일성록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왜 세종이 홀로 극비리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최만리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주장한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 4가지 정도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에서 우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소지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이 사대주의적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한문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진서라 그래가지고 진짜 글인 거죠. 그 다음에는 지방글, 지방에 있는 그런 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문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글 창제의 취지에서 억울한 백성들을 없애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말하자면 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법을 알고 이렇게 되면 억울한 백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도 많이 치고 그리고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 사기친다. 억울한 백성을 줄인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다. 이 4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4가지 주장을 간단하게 이제 조약을 하면 첫 번째는 4대. 이 4대라는 게 이게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4대.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그 한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의 전체의 백성들의 한 5%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만 한문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도 알고 그 다음에는 학문도 알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보면 우리가 해방 직후에 보면은 영어를 조금만 알아도 미국인들하고 사귀고 그 당시에 미국 이 인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듯이 이 언어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기득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아는 세력들이 아주 일부밖에 없는데 이 쉬운 언문을 즉 한글을 만들어내면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기존에 있는 양반 문인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 정도까지 반대를 하는 걸 보면 만약에 이걸 처음에 만들자고 시작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성립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서로 싸우고 이거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 패싸움하기 십상이죠. 그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세종은 그런 현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당시의 양반들이 이걸 크게 반대할 것이라는 거. 하청민까지 천민까지 전부 다 그를 아는 거에 대해서 양반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극비리에 그것도 혼자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혼자 만들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증명하느냐? 이게 다른 어떤 그 시대에 나온 모든 책들은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 친제라고 하는 표현인데 또는 어제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오직 훈민정음만큼만 직접 만들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칠정산 내외편이라든지 농사직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어느 책에도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이 그것을 용인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홀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세종은 그러면 이 글자를, 즉 문자를 만들 만한 능력이 정말 있었는가? 이게 의문이겠죠. 아니 뭐 왕노릇 하면서 언제 어느 학자가 돼가지고 문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세종 시대에 만든 것이지 아니면 세종이 시켜서 만든 것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종이라는 인물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몽골 지역이나 아니면은 또는 인도 지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여진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언어의 책들을, 언어와 관련된 책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런 그 운학이라 그러는데요, 언어학을. 그러한 것들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한 세월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 채말리가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하니까 채말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운수를 아느냐? 이 운수라는 게 언어학 책이에요. 운수를 아느냐? 사성칠엄의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 거의 운학에 대해서 무식함을 꼬집어요. 예. 그러니까 세종은 자기가 직접 이걸 공부하고 이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그만큼 세종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자부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단순한 왕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고 특히 언어학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중국과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였다. 그런 측면에서 혼자 충분히 한글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합쳐가지고 훈민정음적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이 통설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이 혼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세종만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진실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의 아주 그 개인적인 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세종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